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이 현대시 강의 이제 마지막 3번째 강의 준비한 건데요. 오늘 하루만 지금 3개 다 찍고 있어요. 이 전전 강의에서 뭐 했냐면 나이 덕에 못 위에 잠이라고 하는 시를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 그러니까 요 바로 전 그 영상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 원이라는 시를 배웠고요.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박목월 시인의 만술아비의 충문이라는 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박목월 씨의 시는 일반적으로 약간 조금 시골 느낌 나는 좀 정감 어린 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박목월 씨의 시를 보게 되면 사실 박목월 씨의 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많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크고 부드러운 손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예수님의 손자국 같은 거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시들은 약간 조금 시골 느낌 나는 좀 정겨운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목이 만술아비의 충문이에요. 여러분, 충문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제사 때 그 사람을 기리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글을 쭉 읽어준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충문 같은 걸 쓰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 뭔가를 좀 배운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안에서 만술아비라는 사람이 뭔가 충문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건데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말하고 싶을까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얘기했는데 내 눈이 티눈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됐죠? 자, 그리고 아베요 아베요라고 하잖아. 아베, 일본 수상 이름이 아니고요. 이때 아베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투리를 쓰게 되면 어떠한 표현을 주냐면 무엇인가 좀 정감 어린, 그래서 향토적인 색채를 드러낸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시골 느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베요 아베요 이 얘기는 아빠 아빠 하고 뭐 하는 거야?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말을 부르는 거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버지, 제 눈이 티눈인걸. 이 티눈이라고 하는 건 까막눈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내 눈이 까막눈인걸 아베도 알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까막눈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베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쉬운 표현 기법 중에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일단 티눈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를 까막눈, 문맹이라고 하죠. 문맹. 글을 보는 눈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여러분 이게 제사상이란 말 나오는 거 딱 보자마자 누군가가 죽었구나. 현재 지금 내가 뭘 드리는 중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중인가 보다. 그죠? 그럼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돌아가셨구나. 근데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 보니 아마도 나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가 보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얘가 제사상에서 말을 건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사상인데 등잔불도 하나 없다? 그 얘기는 집이 굉장히 기역니은하다는 얘기죠. 뭐죠?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난한 제사상에 우리 집에 충문이 당하기도 한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 때 올리는 추모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추모글이
저는 까막눈인데 이런 게 당하기나 한가요? 우리 집에는 사치일 뿐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한기요? 당하기나 한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이런 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거야.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가당치 않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서리법이 써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독히도 지금 제사를 드린 중인데 우리 집은 지독히도 가난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뭘 눌러요? 소금에 밥을 눌러 담은 거야. 딱히 먹을 게 없어 집에. 제사상이면 뭔가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려놔야 되잖아.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 아버지께 제사상에 드릴 만한 게 소금과 밥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로 가난한 집인 거죠. 그래서 소금에 밥이나마 눌러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소금의 밥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긍정적인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밥을 눌러 놓았으니 이거라도 많이 묵고 가이소. 아버지 이거라도 꼭 드시고 가이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이소라고 한 건 사투리긴 한데 사실은 명령형 어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 많이 드시고 가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강의 한 적이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있다. 이건 그래서 청유형어입니다. 아버지께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청유 이러면 안 돼요. 청유라고 하는 건 요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할 때 나도 같이 하겠다라는 뜻인 건데 아버지 많이 드시고 가이소라는 얘기는 아버지만 드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드세요. 너 먹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명령적 어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원래는 의지와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의 소망은 뭐야? 아버지가 이 정성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여기에 소망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눌렀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정성을 눌러 담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가죠. 윤서월 보릿고개가 나오네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이죠. 보릿고개라는 말은 곡식이 떨어져서 이제 집에 먹을 것이 없던 옛날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먹을 게 집에 거의 다 똑 떨어져 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래서 보릿고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집안에 정말 먹을 게 거의 바닥이 난 상태? 이제 먹을 게 거의 없어서 이제 뭐 제사상은커녕 나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윤서월 보릿고개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윤서월 보릿고개도 가난하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상황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겠네. 아베도 알지요? 간고등어 한 손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고등어 한 손이 이렇게 생선 2마리를 한 손이라고 하는데 사실 간고등어 한 손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집에서는 이 간고등어 한 손이면 아버지가 만족하실 텐데 이런 거 한 손이면 아베 소원 풀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소원 요 고등어 하나 좀 먹어보는 건데 그럼 아버지를 향한 플러스 정성의 모습인데 저거는 못 해드렸다는 얘기야. 저 한 마리 아니라 저 한 손, 저 2마리만 있으면 아버지께 고등어 요거 조금만 드려도 좋아하실 텐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런 고등어는 못 드리고 소금에 밥밖에 못 드리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거면 아버지 소원 풀어드릴 수 있을 텐데 아버지 가시는 저승길 참 배고프시겠네. 확실하게 나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그죠? 그나마 간고등어 한 손이면 아버지 만족하실 텐데 저거 드릴 형편은 우리 집이 안 되니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라고 얘기하네요.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해서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한테 대접해드리고 있는 그런 식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아버지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안타까움이 있겠고, 또한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를 또한 마음, 사랑, 정성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라 볼 수 있겠네요. 누가 이러고 있는데요? 나가요. 그죠? 자, 그때 갑자기 여보게 만수라비라고 얘기해. 이게 지금 얘들아 제목이 만수라비의 충문이었잖아. 그럼 이 시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아베요, 아베요라고 했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냐면 이 나가 만술아비였던 거야. 근데 이 만술아비가 실컷 아버지 많이 드시고 가이소 라고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이 만술아비한테 여보게 만술아비라고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3자. 이 만수라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한테 막 말을 걸고 있는 그걸 지켜본 누군가가 아이고 이복의 만수라비 너의 정성이 엄첩다. 그러니까 이 엄첩다라는 거는 정말 대견하다. 그리고 엄청나다 이런 뜻이야. 야, 너 진짜 그 없는 살림 속에서 너 정말 대견하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이승저승을 다 다녀봐도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라고? 그러니까 인정 이거는 사람의 정이잖아.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정, 이 만수라비의 그 정을 인정이라 표현한 것이고 이것보다 귀한 게 있을라고? 없다 이런 얘기죠. 서리법이네요. 인정이 최고지. 그러니까 음식들 많이 차려놔봤자 인정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필요가 없다. 근데 네가 아버지를 향해 드렸던 그 소금의 밥, 그 안엔 너의 인정이 들어가 있지 않니? 너의 그 정성이 대견하기도 하고 엄청나기도 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망령도 응감하여. 망령은 죽은 영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니 죽은 영도 응감, 감응, 감동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너의 정성이 느껴. 그러니까 너의 정성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하늘도 감동하여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망령들도 너의 정성에 감동해서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갑자기 왜 이슬 타령이지? 누군가 감동을 했어? 이슬, 비가 내린다라는 거겠죠. 이때 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죽은 아버지가 아마 너의 그 정성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죽은 너의 아버지의 망령도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 만술아비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 여복의 만술아비라고 하는 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술아비와 아버지의 대화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아베요, 아베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아베요, 제가 간고등어라도 해드리고 싶으면 좋은데 간고등어 해드릴 형편은 안 되니 아베요, 이거라도 꼭 드시고 가이소 라고 대접을 해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죽은 영혼이 그런 대접을 해드리는 자기 아들인 만수라비한테 아이고 이복의 만수라비 너의 정성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구만. 내가 정말 너한테 감동했다. 내가 다시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너의 정성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돼 있고 이게 꼭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너의 아버지가 되돌아가시는 저승길에 너의 아버지의 그 혼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아버지라는 해석도 있고 제3자라는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 앞에까지의 화자와 뒤의 화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화자잖아요. 그래서 아하, 화자의 변화가 나타났다. 왜? 화자는 원래 만술아비였는데 여기서 제3자라고 하는 또 다른 화자로 변화했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되게 간단한 시였죠? 나가 제사 드린 중에 아버지에 대해
잘 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노래하는 시. 마지막 정리합시다. 자, 이 시는요. 죽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죽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그럼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특징은 누가 뭐래도 1번이 될 수 있겠죠? 화자가 2명이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건 만수랍이라는 존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두 번째 말하는 건 만수랍이가 아닌 제3자가 말을 한다. 그래서 화자의 변화가 나타난다. 오케이. 두 번째,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인 냄새, 향토적인 냄새를 준다라는 거. 세 번째, 시어의 대비가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긍정. 아버지를 향한 정성의 마음을 얘기하는 긍정과 현재 이 만수라비가 처해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극악한 상황.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시어가 대비를 이룬다라는 거. 네 번째, 반복. 되게 많았죠? 눌러, 여보게, 여보게, 아베요, 아베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서리법. 있을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다음 말을 건네 어투는 2번에 걸쳐 나타나는 거니까 대화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뭐 대화 형식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대화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오늘 수업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지금 만술나비의 충문이라는 시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올림포스에서 문학에서 현대시를 6개를 찍었어요. 총 20편이 있어서 나머지 14편은 시간 난대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최대한 시험 전주까지 한번 맞춰서 찍어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고 소설 파트가 16개가 있는데 소설 파트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찍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수업도 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시만이라도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소설은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몇 개 좀 찍어볼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현대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주말 잘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든데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